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에서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집중호우 예측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팀 포캐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부터 시작하여 저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무슨 이유에서 구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구축에 관한 내용과 저희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것을 입증한 실험 결과,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소개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파트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캡스톤 디자인 주제는 훈련 샘플이 적은 이상치에 대한 예측 방안 개발입니다. 이 주제는 이상치를 예측하거나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을 공부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성능 향상을 증명하거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이번 캡스톤 디자인 주제에 대한 도메인은 집중호우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의 강수량을 예측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지구 열대화 영향이 상당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 열대화가 심화되어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상치인 집중호우를 예측해야만 하는 타당성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포캐스터는 집중호우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수치형 모델에서는 수치형 데이터만 사용하여 강수량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렉, 즉 이전날의 강수량 정보를 넣어줄 경우 강수량을 이전날의 값과 유사한 경향으로 예측하는 오토리그시브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그 정보를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모델이 강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평균 강수량으로만 예측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계점들로 인해 이대로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캐스터는 어떻게 하면 오토 리그시브 현상을 피하면서 정보를 모델에 넣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는 기상 데이터에서 대표적인 예시이고 시공간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강수량 예측에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먼저 10분 주기를 가지는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와 1시간 주기를 가지는 강수량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생성해 나가면서 1시간 뒤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 강수 강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에 따라 별도의 엑스퍼트를 통해 강수량 예측값을 도출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infall Movement Generator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UNet 모델을 사용하여 10분 전의 레이더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이미지의 10분 후로 예측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와 10분 뒤 시점의 실제 이미지를 비교하며 로스를 계산합니다. 저희는 모델이 이미지를 더 잘 생성해서 강수량 예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총 4가지의 로스에 대해서 설계하였습니다. 로스 소개에서 사용될 기호들에 대한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춘 뒤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한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이 로스는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채널의 평균값을 통해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미지의 각 픽셀에 대해 올바른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대문자 C는 이미지가 가지는 전체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고 소문자 C는 대문자 C에 속하는 채널 중 하나를 지칭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로스는 MA입니다. 이 로스는 생성된 이미지의 각 픽셀 값과 실제 이미지의 각 픽셀 값 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각 픽셀에 대해 실제 이미지 픽셀과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이미지의 채널 수가 생성한 이미지의 채널 수와 다르기 때문에 코드상에서 해당 로스의 연산 시에는 파이썬의 브로드캐스팅 기법을 사용하여 연산을 진행해줍니다. 세 번째로 사용한 로스는 포컬 프리십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헤비 레인일수록 높은 이벤트 웨이스 주고 라이트 레인일수록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로스입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샘플 수가 적은 헤비 레인에 대한 내용을 학습 시에 더 반영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앱솔루트 에러에서는 픽셀 단위의 차이를 계산하고 페널티에서는 앱솔루트 에러가 클수록 반영 비율을 높여 헤비 레인에 대한 계산이 더
잘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집중호우와 헤비레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주 혼용하여 사용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로스는 밸런싱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저희가 설계한 로스로서 이전에 소개드렸던 포컬 프리심 로스의 STR 모듈을 결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TR 모듈은 날씨를 예측할 때 시공간적인 상관관계에 대하여 후처리를 통해 정보를 반영해주는 모듈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픽셀들에 대한 정보를 더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성된 이미지를 특정 지점 근방에 대해서 더 작게 크롭하여 추가적인 연산을 진행함에 따라 특정 지점과 관련된 날씨 정보를 후처리한 뒤 반영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밸런싱 로스는 후처리를 통해 이미지가 미래 시점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강수량을 예측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는 강수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주기 위하여 이미지의 한 픽셀당 100채널을 가진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헤비 레인 에스티메이터에서는 T 시점에 생성된 이미지에 대하여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픽셀이 가지는 100차원의 값을 Intensity Classifier를 통과하여 B의 강도를 분류합니다. 이후 강도에 따라 지정된 엑스퍼트가 훈련되도록 합니다. 이때 각 엑스퍼트는 Light, Normal, Heavy Rain만 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케이스 중 한 케이스에 대한 엑스퍼트를 따로 훈련시키는 구조를 MOE 구조라고 지칭하는데 저희는 강수량 예측 분야의 한계점 중 하나인 언더 프레딕션 현상을 극복하고자 해당 MOE 구조를 고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언더 프레딕션 현상은 실제 값에 비해 예측값이 지나치게 낮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들 간의 갭 계산은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1시간 전과 현재 시점 간 강수량의 차이를 Ground Truth Gap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강수량 값은 1시간 주기로 존재하므로 10분 주기로 생성한 이미지 모두에 대해 강수량 예측을 진행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합산하여 1시간 단위의 갭 예측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round Truth Gap과 비교하여 이미지라는 텐서가 어떤 분포일 때 어떤 강수량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여기서 로스는 MA를 사용하였습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따로 갭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지 않고 강수량을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상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데이터셋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1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방제기상 관측 데이터를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분량만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레이더 강수량 데이터를 기상청 API 허브에서 2021년부터 2023년에 분량만큼 수집하였습니다. 특정 지점은 서울 관악에 위치한 509번 지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측해보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상위 10% 강수량인 7.5mm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 대한 지역적인 날씨 경향을 학습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을 포함해 크롭한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데이터는 한 타임스탬프의 강수량당 7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전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비 레인을 상위 10% 이상, 라이트 레인을 상위 50% 이하, 그 중간을 노멀 레인으로 인텐시티 클래시파이어가 분류할 수 있도록 라벨링 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가 온 날에 대해서만 보기 위해서 강수량이 0.1mm 미만인 타임스탬프는 제외해주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주었습니다.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를 나눌 때에는 예를 들어 장마 기간인 7월부터 9월처럼 정해진 구간으로 데이터셋을 나누는 것보다 연속된 타임스탬프의 집합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면 다양한 날짜와 강수량 유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기존의 한계점을 짚었던 두 개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오토 리거시브와 평균만 예측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더불어 이상치에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전에 소개드렸던 Rainfall Movement Generator에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로스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비 레인이 존재하는 타임스탬프 구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로스별 예측값에 대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두 시점 모두 밸런싱 로스가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가 두 번째로 근접하게 예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후처리를 진행하거나 픽셀 값의 절대적인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강수량 예측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비 레인 에스터메이터에서 사용하는 MOE 구조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 대한 결과표를 보았을 때 리그레션 단계에서 MOE 구조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할 수 있었고, 제너레이터 단계에서 밸런싱 로스와 조합할 경우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밸런싱 로스와 MOE를 결합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오토 리그시브 현상과 평균으로 예측한 현상이 해결됨과 동시에 이상치인 헤비 레인에 대해서도 근접하게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저희 프레임워크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강수량 예측을 시도해 보았고,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치 기준, 즉 헤비레인의 기준은 강수량의 상위 10%인 4.5mm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밸런싱 로스와 MOE 구조를 사용하여 강원도 철원군의 헤비레인에 대한 강수량 예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각화 자료를 보았을 때 다른 유형의 헤비레인에 대해서도 포착하고 강수량 예측을 잘 진행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포캐스터 프레임워크가 일반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로스별로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에서 중요한 점은 강수 영역과 비강수 영역을 잘 포착하는지와 강수 영역 안에서 강수 강도에 따른 차이를 잘 생성하는지가 중요한데, 밸런싱 로스로 갈수록 중요사항을 잘 포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점에 대한 이미지 생성 결과물이며, 리얼 이미지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매우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강수 영역 안에서 강수 강도에 따른 차이를 잘 생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강수 영역과 비강수 영역에 대해서는 유넷의 목적인 세그멘테이션이 대체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결론입니다. 우선 수치형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강수량 예측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하여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단위 이미지 생성 기법, 클래시파이어와 MOE 기법을 적용하여 강수량 도면에서의 이상치인 헤비 레인에 대한 엑스퍼트를 만듦으로써 베이스라인보다 효과적으로 강수량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로스 중에서는 밸런싱 로스가 강수량 예측 성능에서 두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전체 이미지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타겟 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후처리한 정보를 로스에 반영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강수량 예측을 진행해보았고, 헤비레인에 대하여 준수하게 예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저희 프레임워크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의 강수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초극한의 상황의 강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구축한 프레임워크로는 적어도 상위 8%에 해당하는 이상치까지는 훌륭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 문헌에서 어떤 요소를 참고했는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타임라인입니다. 총 4개의 쿼터로 나눌 수 있고, 각 시기별로 많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꾸준한 설명과 팔로우업과 많은 회의를 통하여 문제를 차근차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이상치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성능 향상을 증명하고 활용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캡스톤 주제로 선택한 훈련 샘플의 적은 이상치에 대한 예측 방안 개발이라는 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캐스터의 2024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